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글사입니다. 여러분들 124회 시험 보시고 시간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풀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125회 또 시험 보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7일, 8일 뭐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월 31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124회 이제 토질미기 주요 기술사 3교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 고성도 토사지반에 이제 보강도 옹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개착 구조물의 지하 터파기 공법 중 주변 지반 변형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계획 수립 시에 어떤 주요 항목들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흙의 투수 개수 결정 방법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크게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4번이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 투수하고 간극 그리고 단면적 그래서 뭐 수도에 대한 부분 전수도 위치수 압력수도 요거를 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이제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준설도 매립해서 어떤 그 매립하는 그런 방법, 준설 매립 그리고 물량 산출하는 방법하고 이제 준설 매립 시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이 있고요. 패탄광 지역에 이제 장대 터널을 계획하는데 설계 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이를 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좀 많이 이렇게 찾고 했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걸러서 좀 이렇게 이렇게 풀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짧게만 이렇게 그 타치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산 문제가 있으면요. 계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제 정확성이 있다. 정확성이 있고 내가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계산 문제를 푸시는 게 좋으시고 그렇지 않을 때 계산 문제가 확실하고 이럴 때는 이제 풀으셔도 오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서술형을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가깝게 하실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잘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를 이제 아무리 확실해도 서술형의 어떤 그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쪽을 좀 체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125회도 그렇고 추후에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 이제 본인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어떤 서술형을 이제 그 대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그 개요를 적겠죠. 개요. 그래서 어떤 보강도 옹벽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앞서서 이제 어떤 정의 그리고 이제 고성도 사면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슬라이딩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적어주시고 이제 어떤 개념도는 있잖아요. 개념도는 이제 보강도 옹벽에 어떤 개념도나 어떤 사면하고 같이 결부해서 고성도 사면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려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그려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을 잘 그려주시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흙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아칭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혈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보강제가 어떤 아칭에 의해서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념도로 적어주셔도 되겠어요. 아칭 현상, 혈기 아칭 현상. 그래서 잘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개념도로 그려주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설계 및 시공 시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먼저 하시고요. 문제점 먼저 이제 해주시고, 뭐 1번 설계 시 문제점, 그다음 2번 또 그 시공 시 문제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 및 시공 시 대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이죠. 결론은 이제 어떤 것들로 하셔야 되느냐. 이제 DIY 도형자를 사용해서 좀 시인성 있게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성 있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해주시고요. 접근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보강제하고 이제 토립자 간의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보강 도움벽이 이렇게 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어떤 그 겉보기 점착력, 그리고 이제 강화된 토, 그런 부분도 이제 터치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혈계 이동이 보강제의 아칭 현상과 내외적인 이제 어떤 그 안정 조건, 내외적 안정 조건,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전도, 활동, 지력,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해 주시고, 화면에 대한 어떤 인정검토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인발부의 뭐 내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보강제 파단이나 인발, 연결부의 강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어떤 배수 처리하고 뭐 집수, 이런 뭐 측부 철치하는 거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토목섬이나 유공관, 수지해석 또 이제 필요하겠다. 이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계나 어떤 그런 그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슬라이딩이 나거나, 슬라이딩, 수정 활동, 뭐 저면 활동, 그런 부분들 이제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측 관리입니다. 계측 관리. 계측은 이제 아시겠지만 계측 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변이 말뚝이나 뭐 정사계 이런 거 설치하는 거요.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쓰실 수 있는 방안으로 간접하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슬라이딩, 수정 활동, 측방 유동, 하단 검토 이런 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문제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제가 뭐 일일이 이렇게 적어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그 답안지를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올렸다가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투트 컨설턴트. 그래서 드래곤 토지기술사입니다. 이게 뭐 드디어 토요일이다 이거 아니고요. 투트 컨설턴트.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비상주 감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검토 의견이나 안전 점검, 심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쁘더라고요. 이게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24회의 소리를 좀 늦어진 이유가 그렇고요. 1교시하고 이제 2교시는 그 모분 답안을 올렸잖아요. 토지라고 이제 건설 안전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간을 이렇게 소비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문제 2번은 또 어떻습니까? 문제 2번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흙막이 설치하고 복공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같아요. 그래서 문제 2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 어떤 계열을 쓰시겠죠. 그래서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으면 또 좋겠고요. 어떤 개요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이런 부분이요. 10m 이상에서 20m면 소규모다. 20m 이상이면 대규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도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개요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개요는 심사위원이 채점위원이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판을 채우는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개요를 잡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개념도가 들어갑니다. 개념도. 나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막이 개념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스트러트도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스트러트도 좀 그려주시고, 그래서 옆에 정렬계 이렇게 측방이동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물이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떤 건물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동계나 분열, 그 다음에 경사계, 건물 경사계, 그 다음에 소음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뭡니까? 지중경사계, 지중치마계, 치마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널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근입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보일링이나 파이핑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같이 그려줍니다. 토합계, 간극수합계, 지하수위계 이런 것도 그려주시고요. 치마핀, 여기도 치마핀 그려주시고. 그래서 어떤 개념도는 이제 계측관리 쪽으로 흙막이가 있어야 계측관리가 빠지면 연약지방이나 이런 부분이 계측관리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계측관리도를 그려주셔야 된다. 계측관리 모식도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개념도 그려주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이제 문제를 내신 분의 어떤 의도를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제 적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을 이용한 불작공법 가시설 구조물의 계획 수립 시 이제 어떤 고려사항 다 적어줍니다. 고려사항들. 자, 그래서 1번 뭐가 있고 2번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서 어떤 그림들 따따따따 그려줍니다. 그림들이요. 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표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인성 있게 쭉쭉쭉쭉 그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비조사, 본조사, 현장조사 이런 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현장조사 이런 것들 이제 쭉 적어주시고 어떤 공법, CIP로 하겠다, SGR로 하겠다, ASG로 하겠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적어줍니다. 그래서 SCW로 하겠다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겁니다. 흙막이에는요. 그래서 어떤 다른 그 SCW도 있고요. 근데 이제 10m 이하에서 해야 되고, 요거는 10m 이상 지나갈 때 좀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쭉 적어주 공법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상제하중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장비나 이런 부분을 우각부에 계속 설치돼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적어주시고, 그리고 집안 치마가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어떤 수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변이나 토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토질 정수 C 파이 값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하고요. 계측 관리하면서 역해석도 또 중요하겠죠. 역해석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입 깊이, 요 근입 깊이가 이제 어떤 FS가 어떤 MD분의 MR, 그래서 이제 활동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뭐 2 이상 하겠다, 아니면 4 이상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전율 그런 것도 이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모멘트 평형을 이루어져야 되겠다. 굴착 시 심화 어떤 영양장, 뭐 색도 있고요, 커스페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굴착 시의 치마 영양제 말씀드렸고, 가치설의 어떤 강성, CIP가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기 때문에 HBM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성체가 어떤 것이 크냐, H파일로 하냐, H파일하고 또 뭐 소리판으로 할 경우에 부분에 저는 이제 차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하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쭉 적어주시고, 차수 지보공 SGR이냐 뭐 AS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LW냐, 그래서 뭐 지하수의 용탈 작용을 뭐 고려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복공판을 이제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우리 그 현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복공판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장비가 그 위에 또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공판이 이렇게 놓여지면, 복공판이 이렇게 어떤 놓여지는 위치에서 이제 어떤 그 주형보가 있고, 어떤 띠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해체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해체를 하면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그 가굴 하중을 또 이제 검토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굴 하중이 이제 뭐 L제곱분의 파이제곱 뭐 2i다. 강성체하고 이제 파이제곱 L. 요 부분이 이제 L이 6m, 6.5m 이상, 뭐 예를 들어서요, 넘어가면 이제 이 가굴 하중에 대한 그 안정성이 위험성을 받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했는데 어떤 현장에는 또 이게 뭐 7m 갔다거나 아니면 10m 갔다거나 이런 부분에 가장 또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수평제나 아니면 어떤 그 브레이싱들을 이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해체하면서 이걸 남겨놓는달지 이런 부분들 이제 이중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그 팁으로 이제 적어주셔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소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진동계, 소음계, 균열계, 건물 경사 이런 거 설치를 해놔야 되고요. 지하 수위에 대한 뭐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배수 처리도 중요하죠. 배수 처리. 이제 설계나 모델의 어떤 수치 모델 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또 적어주시고요. 시공이나 또 안정성 검토도 해주시고, 홍합 연하면 이제 어떤 발파에 대한 어떤 대책, 발파에 대한 도심지 발파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발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홍합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측 관리, 빈도, 기준치, 어떤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이제 현장 동시 어떤 기준이 이제 일치하는가, 이거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현장을 또 갔더니요, 이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했고, 굴토심의를 이제 했던 현장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계측 관리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요. 계측 관리 기준치가 이제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측 관리 보고서에 있는 그 기준치하고 다르다. 그래서 어떤 점검에서 안전 점검할 때 이제
지적이 나온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렇게 이제 그 어떤 기준하고 예측 관리 보고서상에 그 부분이 좀 일치하는지 일치성 그것도 이제 혹여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의 투수개수 이제 결정 방법입니다. 투수개수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뭐 많이 있죠. 정수위, 변수위, 시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첫 번째로 이제 그 문제 3번에 개념도 그럼 일단 개요 투수개수는 어떤 것이고 투수개수 어떤 정의 이런 것도 적어 주시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종류, 시험에 저는 종류, 현장 시험하고 실내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멜 시험도 있고 안멜 시험도 있고 뭐 삼축 투수도 입니다. 삼축 투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수위 이제 그 다음에 변수위 이런 부분의 시험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뭐 어떤 루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루전 테스트 요게 이제 뭐 어떤 그 K는 이제 PL분의 10Q인가요? 10 곱하기 Q. PL분을 뭐 이렇게 제가 공식은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안반에 대한 루전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투수 개수를 선정할 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제 또 어떤 그 요렇게 어떤 그 집수정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수위는 이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양수정에서 이제 또 그 투수개수를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샌드매트의 투수 시험은 왜 적었냐면요. 그냥 개념도에다가 샌드매트 투수개수 저는 그냥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서 투수개수 뭐 이렇게 하는 뭐 델프트 시험이나 이런 것도 하나 적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개념도에 뭐 어떤 이렇게 델프트 시험은 이제 정수위 시험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을 주기 때문에 지중압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시료가 있거든요. 그 시료가 이제 그 PBD제를 이제 이렇게 시험해서 이렇게 어떤 물을 넣어서 이렇게 흘려 보냈을 때 여기 압을 이렇게 주면서 시그마3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물이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데프트 시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수량 시험. 이런 것도 이제 뭐 개념도로 해줘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어떤 투수개수에 뭐 정수위 이런 거 해가지고 개념도를 한다면 나는 샌드매트에 대한 투수개수나 이렇게 어떤 PVD에 대한 자재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통수량 시험을 하는 거를 모식도를 흐리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여러 가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터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어주시면 고득점을 받는데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위 변수의 뭐 안밀 시험 이런 것들로 하고요. 실내 시험, 뭐 경험 시험, 누전, 안반, 이방성에 이제 이게 문제점이 이제 수직개수는 이제 이방성이 있고요. 이방성 이제 KV냐, KH냐 이런 이방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불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수께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달시 법칙의 V는 KI에서 어떤 달시 법칙을 따르는데 안반 쪽에 이제 룬전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좀 권리나 반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좀 문제점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수개수에 이제 어떤 영향인자가 뭐가 있습니까? 투수개수의 어떤 영향인자가 뭐 제가 이제 공식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C 그다음 이타분의 감마 W 곱하기 그래서 투수개수 선정하는 이렇게 간극비 이게 영향인자가 뭐 이렇게 C값, 점착력이나 물 단위 용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 물의 어떤 점성계수입니다. 점성계수. 그 다음에 D10의 제곱, 여기 이제 유효경의 어떤 유효입경,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다. 그래서 투수계수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C 곱하기 D10의 제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C 값이 100에서 뭐 150이 정도 아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진의 어떤 경험식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는 부분, 영양인자 이런 것도 이제 쭉쭉쭉 써주시면 좋은 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4번입니다. 4번. 4번은 좀 확실하지 않으면 저도 잘 안 쓰는데 저도 좀 이번에 하면서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알고 뭐 대학원 시험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학부도 나오고 대학원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토질역학 원리 역학의 원리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2판인가 그래요. 개정판 2판인가 그런데 이제 이모 교수님 그 책에 이제 그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에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전수두가 압력수두하고 위치수두하고 이거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속도 뭐 수인가요? 뭐 이게 있는데 이 지분의 V제곱인데 요거는 굉장히 작으니까 제로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뭐 없어지고요. 위치수도 요렇게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그려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고 속도에 대한 부분 V는 이제 Q는 이제 AV다. 반면적하고 어떤 그 속도, 침투 속도나 뭐 어떤 그 안을 흐를 때, 지중을 흐를 때 어떤 그 속도,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그 속도, 침투 속도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 V는 이제 KI다 다시 법칙, K는 이제 수수계수, 그리고 이제 공수경사, 요거는 이제 아시면서 L분의 이제 뭐 델타 H다. 그래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 같아요. 문제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물이 흐르는 어떤 통로가 있다. 통로가 있고 여기서 이제 물이 어떻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물이 이제 흐를 때 뭐 이렇게 있다고 하시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렇게 이제 그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으면 뭐 이 지점이 있다고 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위치수두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 압력수두라고 하신다면 여기가 이제 어떤 전수두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전수두.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얘가 이제 어떤 압력, 어떤 기준면에 따라서 여기 이제 위치수두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어떤 압력수두와 위치수두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면이 어디냐? 기준면 여기다. 여기 밑에 요거에 대한 기준면을 가지고 어떤 접근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잘 나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나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속도수도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나타내면요. 해놓은 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요렇게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요렇게 그려주시고, 어떤 요렇게 에 대한 부분, 불수도 이렇게 있고요. 어떤 곳은 이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흘러요. 흐르는데 이제 스탠드 파이프를 꽂았다 이거죠. 꽂았는데 요게 이제 여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차고, 얘는 이제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그 수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면을 따라서, 요게 이제 전체 전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기가 이제 물 표시 이렇게 해주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뭡니까? 이게 하다가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길이가 된다. 길이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델타 H잖아요. 델타 H. 그래서 이제 동수경사라는 건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에서 샌드 파이프를 꽂았을 때 어떤 압력, 이제 어떤 위치 수드의 차가 동수경사로 나타낸다. 요런 부분은 이제 알고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압력 수도와 이제 속소 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압력 수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된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뭐 위치 수도, 그래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압력 수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위치. 그래서 여기서 전체가 전수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4번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하느냐면요. 전응력하고 유형력하고 간극사, 중립응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풀기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쁘게 좀 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튜브가 있어요. 튜브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작아지네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지고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0.6 그쵸? 0.6 여기서 이제 모래가 그러니까 뭐 어떤 흙이 있겠죠. 흙이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흙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이제 0.6 여기가 1.2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4 위치가요. 여기가 3.6이에요. 3.6 여기 부분이 여기가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여기가 물이 있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어떤 두 개의 어떤 종류가 여기가 이제 흙이 1이 있고 흙이 이제 2가 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수도 위치수도 압력수도를 좀 나타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보이시나 모르게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표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위치 수도하고 이런 부분들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3개, 4개, 5개. 자, 저 표는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 1, 2, 3, 4, 5. 그래서 위치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여기서 3번, 여기서 4번, 여기서 5번 이게 돼 있습니다. 위치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위치수도 먼저 체크하고요. 압력수도 체크하고요. 위치수도 여기가 이제 압력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전수도
지금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에 대한 부분은 얘는 이제 보시면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6m, 3.6m 위치에 있어요. 여기 위치에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3.6m고 여기는 압력수가 0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해야지 전수도가 되기 때문에 3.6이 맞습니다. 3.6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이 위치가 2.3m잖아요. 2.4, 2.3m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압력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에서 요게 이제 압력이 1.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6이 되는 거죠. 3.6. 그 3번은 이제 위치가 1점이에요. 위치가 요 부분은 위치가 1점이고 요 부분에 이제 어떤 그 전수도가 여기서 3.6 여기도 3.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흙을 통과하면서 요 부분에 1.2가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3.6에서 1.1 빼기 때문에 그 어떤 감소를 함으로 인해서 요 부분에 이제 압력수는 이제 1점이다. 1점에서 전수도는 2.4가 되고요. 2.4가 되고 4번에 대해서는 이제 위치수는 0.6이 되고요. 0.6. 그리고 이제 요거의 이쪽 부분에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어떤 그 압력은 이제 마이너스 0.6이 돼서 전수도는 제로가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위치가 0이고 압력도 0이고 전수도 0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구하기 힘든 게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 압력수를 1.1을 어떻게 구했느냐, 어떻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유량은 이제 동일하다. 여기 이제 Q1하고 Q2하고 유량이 이제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이제 가시 법칙에 유량이 이제 동일한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QI가 KI, V는 KI죠. 동수경사 I의 AI, 그 다음에 Q2는 K2, 그 다음에 I 동수경사 두 번째,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요게 이제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뭡니까? 자, 여기서, K가 지금 얼마죠? 1cm예요. 1cm고, 그 다음에 I는 얼마입니까? I는 아직 몰라요. I는 모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단면적은 0.37이에요. 0.37이고, 요거는 이제 그 0.5 곱하기 I의 두 번째, 그 다음에 동수경사에다가 여기서 0.185. 그래서 요 값이 이제 같다는 그 내용으로 이제 전제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I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L분의 델타 H잖아요. 이게 L이 얼마입니까? 1.2분의 여기에 이제 전수도가 3.6이었잖아요. 3.6이었고 여기에서의 어떤 그 H2 전수도를 빼줍니다. 전체 3.6에서 H2를 빼주고 두 번째의 동수경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0.6이잖아요. 0.6분의 H2에서 그 다음에 이제 0을 뺀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값들은 이제 그 이모 교수님은 요 값을 여기다 넣어줘라. 여기다 넣어주고 얘 값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줘라. 그러면 이제 그 연산이 돼서 이 H2에 H3죠. H3의 어떤 전수도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수도 값이. 그래서 H3를 정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2.3m가 나옵니다. 2.3m. 그래서 이제 결국은 2.3m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 수도가 1.2잖아요. 1.2이기 때문에 압력 수도는 얼마다? 1.2m가 된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해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제, 뭡니까? 이렇게 아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압력수도 하고 위치수도 하고, 전수들을 이제 그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표 있잖아요. 표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가 0.6, 0.6,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0.6이죠.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이고, 여기가 뭐 1.2, 1.8, 1.4, 그 다음에 여기가 3.0, 3.6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압력수도하고 그 부분 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압력수도는 시작해서 여기서 0.6하고 이렇게 가서 1.2까지 가고 1.2 하고 그 다음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3.6까지 어찌됐든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그림을요. 제가 지금 이게 여기가 안 돼가지고 모는 종이가 아니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위치수도는 나타내고요. 요게 압력이고요. 요게 위치수도고요. 전수도는 이제 요렇게 가서 2.4까지 가나요? 2.4까지? 2.4까지 여기서 가서 2.4까지 가는데 요게 이제 1.2m 여기까지 가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전수도가 나타난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 표를 보고 그려주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요속이요. 평균 요속. 평균 요속하고 침투 요속. 평균 요속하고 침투 요속은 KI 요거를 이제 대입하고요. 이제 침투 요속은 n분의 v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그림을 그냥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수두에 따라서 요게 이제 하나의 1.2 메타퍼세크가 나오고요. 1메타퍼세크 1.0메타퍼세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이제 2메타퍼세크가 나오더라. 2.0 메타퍼세크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션이고 요거는 이제 벨로시티 속도 벨로시티가 센티미터 퍼 세크입니다. 요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4번은 될 것 같습니다. 4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자, 준설토를 이제 준설토를 매립해서, 뭡니까? 준설토를 매립해서 필요한 면적의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매립에 필요한 준설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 설명하고 준설 매립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보면요. 요거는 이제 유실률, 유보율이 뭐냐? 요런 부분 이제 정의나 개념 적어주시고요. 유보율의 어떤 개념, 최적비. 요거는 이제 보면은 유보율 개념하고 첫 번째로 유보율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최적비 개념으로 이제 어떤 준설 물량 산출하는 방법.
산출하는 방법을 이제 라는 건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침강 실험이나 뭐 어항 설계, 그리고 이제 실드 포켓, 이제 어떤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침사진 면적도 넓혀주고, 뭐 여수도에 대한 부분 높게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층 처리해주고요. 가호환이나 가토지 시공해주고요. 장비 주행성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콘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집안 조사도 해야 되겠고 연약 집안 계량, 뭐 DM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침강 안밀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고 유로리안, 레그랭기안 좌표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 주시면 좋겠죠. 테르작이냐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깁선, 미사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축률 이런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뭐 다 적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이제 해탄광 지역을 통과하는 장대 터널을 계획하는데요. 그래서 터널 구조물 설계 시 검토해야 될 주요 사항.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에 보니까 82회인가 비슷하게 이제 그 패탄광이나 함탄층 뭐 터널 이렇게 설계할 때 문제점이 뭐 있냐 이게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전조사, 현장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필요하고요.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이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주시고 탄성파 탐사나 뭐 이런 분들 전기비정, GPR 탐사, 입수나 BCTV, 비오토모그래피나 크로스월, 다운월, 어플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수압 파쇄 시험, 초기 압축시험, 그리고 국내 이제 변형 시험, 소사 분류 판별 시험, 역학적 암석 강도 시험, 전단 강도, 전리면 강도 시험, 초음파 공진주, 여러 가지 반복 삼축, 단속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스웨일링이나 슬래킹 시험도 있을 거고, 자연미경 시험도 있을 거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제 터널 천단 붕괴나 막장 붕괴, 지하수 용수 유입, 함몰 위험, 터널 반상 이런 것도 있겠고요. 대책으로는 뭐 불착공법 선정, 링컷, 가인버트, 중벽부나 번치켓, 선진 도경공법, 보조공법은 천단부 보강, 안정, 막장면 안정, 지수배수, 지보공, 계측관리 가장 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요. 설계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계측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 계측 관리. 그래서 계측 관리 모식도 이제 개념도로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패탄광 지역에서 구조물 이제 집안 조사가 필요하고 계획 터널 영향 검토하고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계측을 병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교시는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열공하시고 125에 이제 좋은 성과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